1980년 여름,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한 여자가 18살 딸의 손을 잡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 온몸은 멍투성이었죠. 남편의 주먹을 피해 도망친 겁니다. 비에 젖은 채 거리를 헤매던 모녀가 도착한 곳은 청담동의 한 저택. 그리고 그 대문을 열었을 때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내 딸 이름도 은주였어요.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 눈빛. 이것은 구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감옥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집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충격적인 진실은 끝까지 보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무료로 시청하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980년 여름, 서울 외곽의 재개발 지역, 판잣집들이 빼곡히 들어선 그곳에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번개가 어두운 하늘을 갈랐어요. 그 비 속에서 한 여자가 딸의 손을 꽉 잡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정이 55살의 여자였어요. 옆에는 18살 딸 은주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더 세게 잡고 앞으로만 걸어갔죠. 뒤에서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인연들아 어딜까 당장 돌아와. 정희의 남편, 은주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골목길을 달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멀리, 저 남자로부터 멀리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정희는 생각했어요.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 은주까지 맞기 시작했잖아. 그날 저녁 남편은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공장에서 해고당한 뒤로 남편은 매일같이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 화풀이를 했죠. 다 너희들 때문이야. 내가 이 모양이 된 게. 접시가 날아왔고 의자가 넘어졌어요. 정희는 늘 그랬듯이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남편이 은주에게 손을 들었거든요. 이것도 제대로 못해? 쓸모없는 것들. 은주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그만이야. 더는 안 돼. 정희는 은주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딱 그 짧은 시간에요.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어요. 그저 몸만 빠져나온 거였죠.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은 폭우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은주는 창고 처마 밑에 몸을 숨겼어요.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천둥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은주가 떨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정희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은주야. 이제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정희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지? 돈도 없는데. 정희의 주머니에는 몇백 원밖에 없었습니다. 친척집도 생각해봤지만 다들 사는 게 빠듯했어요. 게다가 남편이 찾아올 게 뻔했죠.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정희와 은주는 그 좁은 처마 밑에서 밤을 보냈어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추웠고 배고팠고 무서웠거든요. 은주가 조그맣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뭐든 할게.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정희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찌푸려 있었어요. 정희와 은주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배는 고팠어요. 엄마, 저 배고파요. 조금만 참아, 은주야. 정희는 주머니를 뒤져 동전 몇 개를 꺼냈어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국밥 한 그릇을 사서 은주와 나눠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밥을 먹고 난 뒤 정희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시장 근처를 돌아다니며 식당마다 물어봤어요. 설거지라도 할 수 있는데 일 없나요? 하지만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차서요. 나이가 좀. 정희는 55이었어요. 젊은 사람도 일자리 구하기 힘든 시대에 55의 여자를 뽑아주는 곳은 없었죠.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점점 절망스러워졌어요. 오늘 밤은 어디서 자지? 그때였습니다. 정희 씨? 뒤에서 누군가 정희를 불렀어요. 정희가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김 전도사. 은주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다녔던 교회의 전도사였어요. 아, 김 전도사님. 정희 씨, 왜 이렇게 초췌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집을 나왔어요. 네. 왜요?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러서요. 이제 은주까지 때리기 시작했어요.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김 전도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랬군요. 힘드셨겠어요. 전도사님, 혹시 일자리 아시는 데 없을까요? 뭐든 할 수 있어요. 김 전도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마침 제가 아는 분이 있긴 한데요. 네. 요즘 청담동에 큰 집 하나가 가정부를 구한다고 들었어요. 급하게 사람을 찾는다던데. 정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럼 저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분께 연락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김 전도사는 근처 공중전화로 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후 돌아온 김 전도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 오전에 한번 가보래요. 주소 적어드릴게요. 정희는 종이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희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부자들이 모여 산다는 동네라고요. 청담동 거기가 우리의 새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정희와 은주는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청담동 저택으로 가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댓글로 예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만나게 될 사모님에게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다음 날 아침, 정희와 은주는 버스를 타고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은주가 물었어요. 엄마, 청담동이 어떤 곳이에요? 글쎄 엄마도 가본 적은 없어. 근데 부자들이 많이 산대. 우리도 거기서 살 수 있어요? 정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을 잘하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 버스는 한강을 건넜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새로 지은 고층 아파트들이 나타났어요. 길도 넓고 깨끗했습니다. 와, 여기 완전 다른 세상 같아요. 은주가 감탄했어요. 정희도 놀랐습니다. 같은 서울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니.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었어요.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니 큰 담장들이 나타났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기와지붕이 보였고 정원수들이 보였어요. 정희는 종이 쪽지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인가 봐. 큰 대문 앞에 섰어요. 검은색 철문이었고 그 위에는 장식이 화려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가 나왔어요. 말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 김 전도사님 소개로 왔습니다. 가정부 자리가 있다고 해서요. 남자는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 은주도 봤죠. 아, 그러시군요. 들어오시죠. 대문을 들어서자 정희와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잘 가꿔진 잔디, 나무들, 그리고 그 끝에 2층짜리 양옥집이 서 있었습니다. 와, 은주가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양복 입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댁의 집사 최철수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정희와 은주는 최 집사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광택나는 마룻바닥, 커다란 샹들리에, 벽에 걸린 그림들. 정희는 이런 집을 처음 봤어요. 이런 데서 일을 하게 되는 건가? 최 집사가 안내했습니다. 사모님께서 거실에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거실로 들어가니 창가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등을 보이고 앉아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김 전도사님이 보내신 분 오셨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정희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사모님은 65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하게 올린 머리, 딥퍼플색 원피스, 그리고 고요한 눈빛.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근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정희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은주도 옆에 앉았고요. 사모님은 정희를 보며 물었습니다. 김 전도사님께 소개받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정부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집안일은 다 할 줄 압니다.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해요.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시선을 은주에게로 돌렸습니다. 은주를 한참 바라봤어요. 정희는 왠지 긴장됐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 사모님이 조용히 물었어요. 저 아이는 이름이 뭐라고 했죠? 은주입니다. 제 딸이에요. 은주. 사모님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금방 감췄죠. 내 딸 이름도 은주였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사모님은 은주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18입니다. 18 우리 은주도 그 나이에 떠났어요. 사모님은 눈을 감았어요. 깊은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다시 눈을 뜨더니 말했습니다. 정희 씨, 당신을 이 집 가정부로 고용하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급여는 한 달에 10만 원. 식사와 숙소는 제공됩니다. 딸도 함께 있어도 괜찮아요. 정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10만 원이면 당시로선 적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집사가 방을 안내해 줄 겁니다. 오늘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시죠. 정희와 은주는 이렇게 청담동 저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이 집에 숨겨진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사모님이 은주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과연 이 집에서 정희와 은주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정희와 은주에게 주어진 방은 별채에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창문 너머로는 정원이 보였고 침대도 2개나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은주가 신기한 듯 방을 둘러봤어요. 그래, 은주야. 이제 우리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정희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우리 잘할 수 있어. 다음 날부터 정희는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사모님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생선구이. 정성스럽게 차렸죠. 사모님은 식사를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음식 솜씨가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은주는요? 학교는 안 다니나요? 내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사모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검정고시 준비해보는 건 어때요? 여기 서재에 책도 많으니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은주는 기뻐했어요. 사모님은 은주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은주도 공부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날 오후 사모님은 은주를 서재로 데려갔어요. 서재에는 책이 가득했습니다. 벽 한 면이 전부 책장이었죠. 여기 있는 책 마음대로 읽어도 돼. 감사합니다, 사모님. 사모님은 책장 한쪽을 가리켰어요. 이쪽은 우리 은주가 읽던 책들이야. 고등학교 교과서, 소설책, 시집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우리 은주는 시를 좋아했어. 특히 윤동주 시인을 좋아했지. 사모님은 한 권의 시집을 꺼내 은주에게 건넸어요. 너도 읽어볼래? 네, 읽어볼게요. 은주가 시집을 받아들었을 때 사모님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은주의 손을 잠시 잡았어요. 은주야. 네, 너 참 착하구나. 사모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열심히 일했어요. 청소, 빨래, 요리, 정원 가꾸기까지 뭐든 했습니다. 최 집사는 처음엔 정희를 경계하는 듯 했지만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일솜씨가 괜찮으시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최 집사는 가끔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 마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죽은 따님 이야기는 웬만해선 꺼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이 한동안 많이 힘드셨거든요. 정희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한편 사모님과 은주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모님은 은주와 함께 정원을 거닐었어요. 은주야, 이 꽃 보이지? 장미야. 우리 은주가 제일 좋아했던 꽃이야. 예쁘네요. 여기 있는 장미는 모두 내가 심은 거야. 은주를 위해서. 사모님은 장미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은주를 보며 말했어요. 너도 장미를 좋아하니? 네, 좋아요. 그럼 다행이야. 사모님은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지만 어딘가 절박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모님은 은주를 2층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지금까지 닫혀있던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향기가 풍겼어요. 여기는 우리 은주 방이야. 방 안에는 침대, 책상, 옷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사모님은 옷장을 열었어요. 안에는 교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은주가 입던 교복이야. 사모님은 교복을 꺼내 은주에게 보여줬어요. 한번 입어볼래?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저 괜찮을까요? 괜찮아. 우리 은주도 내가 입는 걸 보면 기뻐할 거야. 은주는 망설이다가 교복을 받아들었어요. 사이즈가 딱 맞았습니다. 사모님은 은주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 정말 똑같아, 우리 은주랑. 사모님은 은주를 꽉 안았습니다. 은주야, 은주야. 은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가만히 서 있었죠. 정희는 사모님이 은주에게 보이는 관심이 점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따님을 잃은 슬픔은 이해했어요. 하지만 뭔가 선을 넘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정희는 최 집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집사님,
사모님께서 은주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최 집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네, 제가 걱정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께서 죽은 따님을 아직 놓아주지 못하셨어요. 최 집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따님이 돌아가신 후 사모님은 한동안 병원에 계셨어요. 정신과 병원이요. 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죠. 매일 따님 방에 가서 따님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심할 땐 환청도 들으셨대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신 건가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하지만 은주 양을 보시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실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주 양을 사모님으로부터 좀 떨어뜨려 놓으세요.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매일 은주를 찾았거든요. 은주야, 오늘은 뭐 했어? 은주야, 나랑 산책 갈래? 은주야, 저녁에 같이 라디오 들을까? 은주도 사모님을 좋아했어요. 사모님은 은주에게 친절했고 따뜻했으니까요. 하지만 정희는 불안했습니다. 이러다가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은주는 2층 복도를 지나가다가 열려있는 방문을 봤어요. 사모님의 방이었습니다. 안에서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주야, 엄마가 미안해. 은주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모님은 침대에 앉아 액자를 안고 있었어요. 액자 속에는 젊은 여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사모님의 딸 은주였습니다. 은주야, 내가 그렇게 가면 어떡해? 엄마 혼자 어떻게 살라고? 사모님은 울고 있었어요. 은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모님이 얼마나 슬프셨을까? 그때 사모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문 앞에 은주를 봤습니다. 은주야, 내가 왔구나. 사모님은 손을 내밀었어요. 이리 와봐. 은주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모님은 은주를 옆에 앉히고 액자를 보여줬어요. 이게 우리 은주야. 예쁘지? 네, 정말 예쁘세요. 너랑 많이 닮았어. 나이도 같고 이름도 같고. 사모님은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너를 보면 우리 은주가 돌아온 것 같아. 사모님, 은주야, 너 계속 여기 있어줄 거지? 엄마 곁에 있어줄 거지?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은주가 아니에요. 사모님, 알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있으면 난 행복해. 사모님은 은주를 꽉 안았어요. 은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최 집사가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죠.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최 집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사모님께서 은주 양을 또 따님 방으로 데려가셨더군요. 네, 은주한테 들었어요. 정희 씨, 이러면 안 됩니다. 최 집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사모님이 점점 더 은주 양을 따님으로 착각하고 계세요. 이건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저도 걱정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은주 양을 사모님으로부터 멀리 하세요. 아니면, 최 집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면 이 집을 떠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떠나요? 네. 이러다간 사모님 건강이 더 나빠지실 겁니다. 그리고 은주 양한테도 좋지 않아요. 정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집을 떠나면 또다시 갈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 사모님과 은주 모두에게 안 좋을 것 같았죠.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빨리 결정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청소를 하다가 사모님 방 서랍을 열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정희는 호기심에 하나를 펼쳐봤습니다. 엄마에게 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편지 써요. 사랑하는 딸, 은주 올림. 어린 글씨체였습니다. 다른 편지도 있었어요. 엄마, 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엄마는 제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요. 재밌었어요. 수십 통의 편지였습니다. 모두 딸이 어머니에게 쓴 편지들이었죠.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사모님이 얼마나 딸을 사랑하셨을까. 그런데 서랍 깊숙한 곳에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봉투가 노랗게 발에 있었어요. 정희는 그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어머니께 저는 어머니를 원망합니다. 왜 저를 그렇게 올가매셨나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절 놓아주지 않으셨죠. 친구도 만나지 말라고, 연애도 하지 말라고, 그저 집에만 있으라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 저 이제 떠나겠습니다. 더는 어머니의 인형처럼 살 수 없어요. 은주.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걸 보셨군요. 사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편지를 떨어뜨렸어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사모님은 천천히 다가와 편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우리 은주가 죽기 전날 쓴 편지예요. 네. 은주는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나를 떠나서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사모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난 막았어요. 그날 밤 은주랑 크게 싸웠죠. 사모님. 그리고 다음 날 은주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사모님은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은주를 죽인 거예요. 정희는 사모님을 부축해 침대에 앉혔어요. 사모님은 계속 울었습니다. 내가 은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아이를 올감했어요. 사모님, 남편이 일찍 죽고 난 혼자 은주를 키웠어요. 은주가 내 전부였죠. 사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난 은주가 내 곁을 떠날까봐 두려웠어요. 친구 만나는 것도 싫었고 남자친구 생기는 것도 싫었죠. 그렇게 은주를 통제했던 거군요. 내난 은주가 영원히 내 곁에 있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은주는 숨이 막혔겠죠. 사모님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날 밤 은주가 말했어요. 엄마, 전 엄마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난 화를 냈어요. 내가 나를 떠나면 난 어떡하라고 소리쳤죠. 은주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사모님은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일찍 집을 나갔어요. 학교 간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은주는 집을 나가려던 거였나요? 내 친구 집으로 가려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죠. 그렇게 은주는 떠났어요. 사모님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은주를 사랑한다면서 결국 은주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예요. 정희는 사모님의 손을 잡았어요. 사모님, 그건 사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은주를 놓아줬어야 했어요. 사모님은 정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난 당신의 은주를 봤을 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기회요? 다시 은주를 사랑할 기회. 이번엔 제대로 놓아주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울 기회. 정희는 사모님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난 또 실패하고 있어요. 사모님은 고개를 떨궜어요. 또다시 은주를 올가매고 있어요. 내 딸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죠. 사모님, 정희 씨 미안해요. 당신과 은주를 이용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정희는 사모님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모님.
다 괜찮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은주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사모님의 과거, 죽은 딸, 그리고 사모님의 고백까지. 은주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저를 그렇게 대하셨던 거구나. 응. 사모님은 나쁜 분이 아니야. 그저 너무 아파하시는 거야.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 사모님 도와드리고 싶어요. 뭐? 사모님이 저 때문에 다시 아파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뭔가 해야죠. 정희는 딸을 보며 놀랐어요. 은주야, 넌 참 착하구나. 아니에요. 저도 사모님이 좋거든요. 사모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은주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일 사모님께 이야기할게요. 다음 날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정원에 있는 사모님을 찾아갔어요. 사모님은 장미꽃 앞에 서 계셨습니다. 사모님, 은주야. 비 오는데 왜 나왔어? 사모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두 사람은 정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은주는 사모님을 보며 말했어요. 사모님, 저 어제 엄마한테 들었어요. 사모님 따님 이야기. 사모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랬구나. 사모님, 저는 사모님 따님이 아니에요. 알아, 은주야. 하지만 사모님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해요. 은주는 사모님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사모님이 좋아요. 할머니처럼요. 사모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주야. 하지만 사모님, 저를 다른 은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저예요. 사모님 따님이 아니라 정희 엄마의 딸 은주예요.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맞아, 은주야. 사모님 따님은 이제 놓아드리셔야 해요. 사모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어려워. 알아요. 하지만 그래야 사모님도 저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은주는 사모님을 안아주었어요. 사모님, 저는 여기 있을게요. 사모님 따님이 아니라 은주로서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정희는 최 집사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최 집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희 씨, 당신과 은주 양 덕분에 사모님이 많이 나아지셨어요. 다행이네요. 사실 전 처음엔 당신들이 못마땅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최 집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당신들이 이 집에 온 게 사모님한테 축복일 수도 있겠다고. 감사합니다. 최 집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네, 저도 자식을 잃었거든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20년 전 제 아들이 군대에서 사고로 죽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전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모님 댁에 와서 일하면서 조금씩 견딜 수 있게 됐죠. 최 집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도 저와 같은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전 사모님을 더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사모님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였군요. 네. 하지만 이젠 알겠어요. 사모님을 진정으로 돕는 건 과거에 가두는 게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거라는 걸. 최 집사는 정의를 받습니다. 당신과 은주 양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정희와 은주가 청담동 저택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이제 정희는 이 집의 일에 익숙해졌고 은주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은주를 죽은 딸로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주를 있는 그대로 대해주었죠.
어느 날 오후 사모님은 은주와 함께 정원을 거닐었어요. 은주야, 공부는 잘 되니? 네, 사모님.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합격하면 대학도 가고 싶니? 네, 가고 싶어요. 사모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가야지. 내가 도와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고마워할 것 없어. 내가 행복한 게 나한테도 행복이니까. 두 사람은 장미꽃 앞에 섰어요. 사모님, 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사모님 따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사모님은 잠시 놀랐지만 곧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은주는 참 밝은 아이였어. 웃음도 많고 친구도 많고 그랬구나. 하지만 난 그 아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내 방식으로만 사랑하려고 했지. 사모님은 장미를 만졌어요. 이제서야 깨달았어.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거라는 걸. 사모님, 은주야,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말고. 사모님은 은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내가 우리 은주한테 해주지 못한 거야. 하지만 너한테는 해주고 싶어. 은주는 사모님을 안아주었어요. 감사해요, 사모님. 저녁 식사 시간. 사모님, 정희, 은주, 그리고 최 집사까지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예전엔 사모님만 식당에서 식사하고 정희와 은주는 부엌에서 먹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 먹었습니다. 정희 씨, 오늘 음식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은주야, 반찬 더 먹어. 네, 사모님. 최 집사도 미소 지었어요. 이 집이 이렇게 따뜻한 건 처음인 것 같네요. 사모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오랜만에 집 같아요. 식사 후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라디오를 들었어요.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모님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우리 은주도 이 노래 좋아했는데. 하지만 이젠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죠. 은주가 사모님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사모님, 저도 이 노래 좋아요. 그래. 그럼 우리 같이 들을까? 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겠구나. 우리 모두. 밤이 깊었습니다. 정희는 별채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정희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여기 온 지 벌써 석 달이나 됐네. 처음엔 그저 살기 위해 온 곳이었어요. 폭력적인 남편에게서 도망치고 살 곳을 찾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니라 가족 같은 곳이 되었죠. 사모님은 은주를 예뻐해 주셨고 은주는 할머니를 얻은 것처럼 기뻐했어요. 정희 자신도 이 집에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사모님도 우리도 모두 아픈 사람들이었어. 사모님은 딸을 잃은 슬픔에 갇혀 있었고 정희와 은주는 폭력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서로를 만나면서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구한 거야. 정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은주가 들어왔어요.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은주야. 넌? 저도 잠이 안 와서요. 은주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그러고 싶니? 네. 전 여기가 좋아요. 사모님도 좋으시고, 최 집사님도 좋으시고. 정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우리 여기서 계속 살자. 정말요? 응. 사모님도 우릴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은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엄마.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주었어요. 어느 날 사모님은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죠. 두 사람은 서재에 앉았어요.
사모님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당신한테 주고 싶어요. 정희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은주한테 쓴 마지막 편지예요. 읽어보세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은주에게 엄마가 늦게나마 깨달았어. 너를 사랑한다는 건 너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너를 자유롭게 하는 거라는 걸. 엄마는 너무 늦게 알았어. 그래서 너를 잃었지. 하지만 이제 엄마는 또 다른 은주를 만났어. 내 이름과 같은 은주를. 이번엔 제대로 사랑하려고 해. 놓아주면서 자유롭게 하면서. 그게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은주야, 엄마를 용서해줘. 그리고 편히 쉬렴. 엄마는 이제 괜찮을 거야. 사랑하는 엄마가.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모님도 울고 있었어요. 사모님, 정희 씨, 당신과 은주 덕분에 전 이 편지를 쓸 수 있었어요. 저희가 뭘? 당신들이 없었으면 전 영원히 과거에 갇혀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사모님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희 씨.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여름이 왔어요.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처마 밑에 서서 비를 바라봤어요. 1년 전 그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폭우 속에서 은주의 손을 잡고 도망치던 그날. 그때 우리는 정말 절망적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제 정희와 은주에게는 집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정희를 정식 가정부로 고용했고 은주의 학비도 지원해 주셨어요. 은주는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마침내 과거를 놓아주셨죠. 최 집사가 다가왔어요. 정혜 씨, 비 오네요. 네, 작년 이맘때도 비가 왔었죠. 그때 당신들이 처음 왔었죠. 맞아요. 최 집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전 당신들이 문제만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틀렸어요. 당신들은 이 집에 빛을 가져다 줬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은주가 뛰어왔어요. 엄마, 사모님이 부르세요. 알았어, 지금 갈게. 정희는 거실로 갔습니다. 사모님이 창가에 서 계셨어요. 정희 씨, 비가 오네요. 네, 사모님. 작년 이맘때 당신들이 왔었죠. 네, 기억하세요?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그날은 제 인생이 바뀐 날이니까. 사모님은 정희를 봤습니다. 정희 씨, 당신과 은주가 이 집에 와줘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사모님. 아니에요. 당신들은 제게 새로운 삶을 줬어요. 사모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전 두렵지 않아요. 과거도 미래도. 사모님, 왜냐하면 전 이제 알거든요.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라는 걸.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젠 슬픈 비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였죠. 1980년 여름, 비 오는 밤. 한 여자와 딸이 청담동의 한 저택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왔지만 그곳에서 희망을 찾았어요. 죽은 딸을 놓지 못했던 사모님은 새로운 은주를 만나 진정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폭력과 가난에 시달리던 정희와 은주는 따뜻한 집과 가족을 얻었죠. 그들은 서로를 구했어요. 그리고 함께 치유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정한 가족이 아닐까요? 1년 후 청담동 저택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사모님, 정희, 은주, 그리고 최 집사. 네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비가 그치고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정원에서 은주가 말했어요. 사모님, 무지개 보세요. 사모님은 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은주야, 내 이름 정말 예쁘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고마워, 은주야. 내가 와줘서. 따뜻한 불빛이 켜진 집. 그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비 오는 밤, 청담의 대문 앞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것은 상실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보듬으며